그럼 먼저 동질성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비타민하고 감기와의 관계, 이거는 다 우리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을 먹으면 과연 감기가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쪼개서 감기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귀무가설은 뭐겠어요? 동질성에서는 뭐냐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는 감기 발생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있다가 연구가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요거 세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 있어야 될 개수 중에 실제로 들어온 개수를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자, 이거예요. 분할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총 4군데의 결과값이 나오죠.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보면 위에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는 사후 분석이라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차이가 있으면 어떤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이 피어슨 잔차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보면 위에 같은 경우에 그룹이 2개 미만이면 우리가 바로 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그룹이 5개로 나눠진 거 있었죠. 흡연하고 폐암와의 관계 있었을 때는 그러면 어느 그룹하고 어느 그룹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걸 우리가 검증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론적으로 설명해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분석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12번에 사전 설계 교차 분석 요거를 실행시키고요. 자, 그래서 비타민을 1번 그룹은 비타민을 먹은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은 2번 그룹. 그 다음에 1번은 감기가 안 걸렸다, 감기가 걸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비타민을 먹은 그룹 중에서 감기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볼까요? 분석 기술 통계량. 이거는 우리 분석 우리가 하는 거랑 좀 틀리네요. 그죠? 얘는 우리가 챕터 3, 4 할 때 기술 통계량 분석했을 거예요.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데이터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통계적 검증만 안 했지 실제로 데이터를 정리 요약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 들어가시고, 자, 항상 중요한 게 행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실험 처치가 행, 감기 발병이 열. 여기서는 사전 실험에서는 그룹을 먼저 쪼개는 게 행으로 갑니다. 자, 실험 처치가 그룹으로 쪼갠 게 먼저 사전에 그룹을 쪼갰기 때문에 얘를 행으로 보고요. 얘를 열로 보고. 자, 통계량 가볼게요. 통계량 갔을 때 지난번에는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통계량에서 카이 제곱 검정 요거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카이 제곱 검정량을 이용을 해서 과연 그룹 간에 그러니까 두 그룹 간에 감기 발병률이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카이 제곱 검정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두 번째 셀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센테이지에 행만 놓고 볼게요. 사전은 행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죠? 행.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안 했던 것 중에 오른쪽에 잔차라는 게 있습니다. 잔차 중에 수정된 표준화 잔차 요걸 체크해 볼게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를 여기를 놓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놓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기대 빈도라는 걸 체크해 볼게요. 위에 빈도 중에 기대 빈도 요걸 체크. 요거는 원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분석할 때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감기 발생 교차표랑 그 다음에 요게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위에 것만 봤어요. 밑에 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게 동질성 검정입니다. 자, 그래서 동질성 검정이든 모든 분석 기법은 딱 하나라 그랬죠? 유의 확률이 뭔지만 보면 돼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냐 크냐. 작으면 뭐라 그랬죠? 차이가? 자,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무조건 차이가 뭐라 그랬죠? 차이가 있다 없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그죠? 자, 다 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카이스퀘어, 피어슨 카이스퀘어 값이 있죠. 근사 유의 확률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볼게요.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뭐겠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감기 발병에 비타민을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걸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요건 했으니까.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값입니다. 유의 확률, 여기 보면은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이거. 자, 여기 볼게요. 자, 비타민을 먹은 그룹은 감기가 발생 안 한 사람이 33명, 50명 중에 그 다음에 감기 발생한 사람이 17명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짜 약을 먹은 사람, 즉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린 사람이 12명, 감기 걸린 사람이 38명이라는 소리예요. 자,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한쪽으로 비타민을 먹었더니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좀 많아 보이죠? 비타민을 안 먹은 사람은 감기 걸리는 사람 비율이 많아 보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통밥으로 찍은 거고요. 근데 우리는 통계에서는 그냥 대충 감으로 잡으면 안 되죠?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률로 대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차이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대도수라는 게 있는데 얘가 무슨 말이냐면 통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서로 비타민을 먹어도 감기 발생을 안 하고 한 사람이 비슷하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수가 몇 개 나오냐면은 기대 개수라는 게 요 밑에 있죠. 요겁니다. 22.5명이 있어야 돼요. 보통 50명이니까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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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명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보니까 감기 발병 한 사람의 비율이 45대 55네요. 요게 우리가 곱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25명이 아니고 22.5명입니다. 얘가 기본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을 먹어서 먹으나 안 먹으나 차이가 없으려면 여기가 22.5명이고 27.5명, 밑에도 22.5명, 27.5명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22.5명이 안 나오고 33명이나 나왔네요. 그죠? 많이 몰려있죠. 쏠려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우리가 본 건데 그거를 전체적인 비율로 나타내 준 게 우리 위에서 봤던 카이스퀘어 요 값입니다. 이 값이 아까 전에 봤던 그런 값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검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 통계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보고 이 유의 수준을 보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0.00, 이 유의 수준이 0.005보다 크면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원래 나와야 될 값들이 나왔다. 별로 차이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 얘기고요. 0.05보다 작으면 아니야. 실제 원래 나오려고 하는 값보다 훨씬 더 한쪽으로 많이 쏠렸어. 차이가 나왔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는 33명, 17명, 12명, 38명. 원래는 22.5명, 27.5명 이렇게 나왔어야 정상인데 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없으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한쪽은 33명, 한쪽은 17명. 한쪽으로 많이 서로 치우쳐 있죠.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위에서 검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더 나눠본 게 이겁니다. 요 표준 잔차라는 말이에요. 요거예요. 요 표준 잔차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 값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확률 검증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1.96, 그죠? Z값, T값이 1.96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확률값이 0.05냐 아닌지를 우리가 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기준점이 1.96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1.96보다 크죠? 크니까 차이가 나더라. 자, 여기는 그룹이 두 개니까 위에 조금 전에 봤던 유의 확률에서 차이가 나면 얘도 당연히 차이가 있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볼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그룹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2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면 이쪽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면 밑에가 이쪽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험 처치를 해서 비타민을 먹으면 감기 안 걸릴 사람이 플러스 4.2니까 이쪽이 더 훨씬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가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공지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래서 비타민을 먹으면 몇 배 정도 더 감기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relative risk라 그래서 상대적 위험률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용하면 이렇게 돼요. 50명 중에 여기는 33명이 감기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50명 중에 12명이 감기에 안 걸렸어요. 요 비율을 이렇게 본 겁니다. 요 비율을 가지고 여기 요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0.66, 0.24 몇 배 정도 높아요? 2.75배 정도 높더라. 무슨 말이냐? 비타민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감기 안 걸릴 확률이 2.75배나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오즈레이셔 개념이죠?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거를 relative risk라 그래서 상대적 위험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방법이 1.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카이스퀘어 값, 그 다음에 P 값, 그 다음에 상대 비율 값 이렇게 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독립성 검증이에요.